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적성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성향을 알아보았죠? 창조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러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 규범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자, 정말 환장할 짝꿍, 창조형과 규범형 왜 반대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우리 아이 같아, 우리 아이 규범형인 것 같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창조형과 규범형에 반대되는 걸 한번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장애인 시설 확충을 위한 캠페인으로 디자인된 건데요. 언뜻 봐선 사진이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계단이에요. 정말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팍 오지 않으세요? 그쵸. 이게 바로 아이디어 능력이라는 겁니다. 창조형 성향에게는 아이디어 능력과 미적 감각,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이렇게 아주 창의적이고 기발한 면을 갖고 있는 창조형과 반대되는 규범형은 어떤 성향인가? 네, 법대로 합니다. 법 없이도 산다? 아니요. 못 살아요, 이분들은. 법이 있어야 살아요. 왜냐하면 법대로 해야 되니까요. 원칙, 규칙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좀 고지식하고 고정관념도 좀 있고요. 좀 답답하다. 좀 요즘 표현으로 좀 애늙은이? 좀 시쳇말로 애늙은이 같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들 텐데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방, 막 엄청 어지럽던 방, 막 이렇게 옷이 막 널려있고 꼭 이사 갈 것 같은 방. 이 규범형은 그런 방 꼴을 못 봅니다. 다 치워야 돼. 정리정돈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한결같고 성실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규범형 성향의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고요. 뭐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규범형이라서 그래요. 규범형은 딱히 잘한다 생각하는 것도 별로 없고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아이는 사춘기 안 지났어요. 그냥 사춘기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어요. 사춘기가 있었나 없었나? 라고 한다면 규범형 성향일 확률이 높아요. 규범형들은 좀 한결같은 면이 있거든요. 학교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내 아이가 규범형이야 라고 하신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솔선수범 잘 하셔야 됩니다. 규범형 성향의 아이들은 좀 이렇게 법과 규칙,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라면 이래야 돼 하는 리스트가 착착착착 있어요. 선생님이면 이래야 돼. 착착착착. 목사님이라면 이래야 돼. 착착착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라도 딱 걸리면 존경을 안 해요. 그 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형 아이와의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범형 아이 앞에서 사소한 거짓말이나 부부싸움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모범적으로 사셔야 돼요. 너무 피곤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규범형들은 어머니가 또는 아버님께서 사소하게 부모님이 하시는 사소한 거짓말을 보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게 돼요.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사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또 퀴즈 하나를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운전하시다 보면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거리가 있죠. 사거리에서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 그러니까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주황불이 딱 켜졌어. 이거 무슨 뜻이죠? 네, 빨간불 켜지기 전에 잽싸게 가라 이 뜻이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뭡니까? 아니죠. 서서히 속도 줄이면서 멈춰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따님, 중학교 2학년 이 따님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건널 때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냥 원래 우리 상식대로 빨리 가야지 싹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 딱 그걸 캐치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차에서 내릴 때쯤 돼가지고 엄마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래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고민돼 갖고 오신 거예요.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엄마, 아까 교통법규 위반하신 거 아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딸인데 뭐 교통경찰한테 단속 걸린 것처럼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남학생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영화나 뭐 문서 같은 거, 뭐 포맷 이런 거 좀 다운 받으시면 아버지는 지금 저를 범죄자의 아들로 만들고 계시는 거 아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정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와, 완전 깝깝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아니에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 아, 엄마 없다 그래. 이런 것도 안 돼요. 부모님의 어떤 존경, 존중을 받으시려면 규범형 아이 앞에서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좀 모범이 되는 솔선수범을 하셔야 돼요. 특히 약속. 규범형 아이와 하신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규범형 아이들 이사를 자주 가신다든가 그래도 안 되고 아이한테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싹 바꿔준다. 이것도 좀 곤란해요. 아주 바뀌는 어떤 급변하는 거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바꾸실 때도 상의하에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 유학이나 이민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시는 직업들 보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해외로 가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나라 지키는 일, 공무직이 잘 맞아요. 법조인, 또 이런 공공근무자들이 잘 맞습니다. 공무원들.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면 AI 윤리기술 변호사라고 있지요. 요즘에 이 직종이 굉장히 부각되고 또 신생유망 직업이라고도 하는데요. AI가 이제 우리의 점점 AI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AI가 아주 팽면해지고 있는데 이 팽창되는 AI 시대 속에서 AI 윤리기술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의 인간의 윤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기술인가를 판단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때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가,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가, 탑승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거를 통계로 해가지고 딱 정한다. 안 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인 인간의 판단,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종도 규범형에 적합하죠. 자, 규범형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무원, 뭐 법조인 이런 분들이 적합한데 창조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감정 기복이 별로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민센터를 가셨어요? 주민센터 가셨는데 거기 공무원분들이 어머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뭐 등본 떼려고 오셨어요? 뭐 초본? 이러는 공무원님 보셨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등본이요? 번호표 주세요. 아, 저쪽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머 어서 오세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규범형 분들은 규칙대로, 규정대로. 공무원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아 이건 규정에 있습니다. 아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 규율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릴 때 저는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재능이에요. 한결같은 거. 늘 규칙대로 규정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분들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사시는 거, 나라를 지키시는 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규범형의 아이들을 학습 지도할 때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계획표를 짜야 돼요. 창조형의 아이들은 계획표 짜라 할 때 이렇게 뭐 1번 이렇게 하고 몇 시에 이렇게 하고 몇 시에 이렇게 하고 주면 손 막혀요. 어우 이러는데 규범형들은 그렇게 좀 짜줘야 돼요. 그래서 규범형은 굉장히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합니다. 루틴하게 한결같이 기숙사형 학교도 잘 맞아요. 늘 하던 대로 패턴 그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좀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내신이나 정시로 갈 수 있는 유력한 좀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형, 규범형이 얼마나 다른지를 봤어요. 이제 또 다른 환장할 짝꿍, 너무 다른 성향, 운동형과 교육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뭐 다리 쭉 벌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뭐 공부하기 싫어요. 막 비행기 날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운동형입니다. 운동형 분들은 이 몸에 달란트를 주셨어요. 팔다리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활동력, 운동 감각이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서도 막 이렇게 움직이시고 몇 분 지났지? 이러시는 분들 계시다면 운동형 성향일 확률이 높으세요. 자, 운동형 분들은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성격이 정말 좋아요. 아주 초긍정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귀가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양쪽으로 잘 들어라 이런 거죠. 근데 운동형 분들은 이렇게 들어온 거 이쪽으로 나가라. 한쪽 귀로 들어온 거 저쪽 귀로 나가라 이런 분들이에요. 엄청 단순하고 뭐가 기억에 잘 안 남아요.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좀 재능이 다른 쪽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대신에 활동하고 운동 감각이 뛰어난 그런 쪽에 재능을 발휘합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자녀분이 운동형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막 흘러내려요, 표정이. 뭐야, 우리 애 대학 다 간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성균관대학교나 뭐 다른 대학교들 많이 강의를 가는데요. 운동형 학생들도 있어요. 네, 스포츠 과학과 체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형의 공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부의 정의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운동형의 공부는 텍스트 위주,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그런 공부가 따로 있답니다. 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운동형에게 앉아만 있는 것 크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그러면 꼭 운동선수가 돼야 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스포츠하고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물론 있지요. 스포츠 전문 선수도 있지만 운동과 관련된 스포츠 기자, 스포츠 통역사. 요즘에 우리나라에 외국 선수들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통역보다는 스포츠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경기를 알고 좋아해야지 통역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냥 통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스포츠 통역사. 그리고 스포츠 에이전트. 외국의 선수들, 또 우리 선수들을 서로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이제 그런 스포츠 에이전트들도 운동형이지만 운동선수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모델, 무용가, 경호원, 운동 처방,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운동형 정말 성격도 좋고 의리도 있습니다. 다만 공부가 좀 이렇게 앉아있는 걸 좀 싫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소분 공부법이라고 있는데 공부의 양을 나누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오늘은 좀 영어 좀 한번 끝내보자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앉혀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한 1시간이나 또는 50분 공부하고 쉬는 시간 갖고 또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쉬는 시간 갖고 이렇게 좀 쪼개주셔야 돼요. 자, 이때 쉬는 시간에 책 좀 읽어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몸을 쓰시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뛰고 좀 놀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 위주로 예습이나 선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서로 관계만 힘들어져요. 서로 이제 뭐 주여 이러면서 이제 아유 주여 저 자식을 제가 낳았습니까 이렇게만 돼. 그러니까 그냥 복습 위주로 편안하게. 체육교과 중심 학교나 경쟁이 심하지 않은 학교들에서 좀 더 두각을 발휘할 수 있어요. 실기에 적합한 신체 감각을 타고났기 때문에 공부와 실기를 봤을 때 실기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그런 나중에 훗날 입시하실 때도 실기 쪽으로 좀 비중을 두신다면 굉장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운동형에 반대되는 교육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제가 지금 한 이미지를 띄워드렸어요. 자, 이게 제가 붙인 별명이 있어요. 잘했어, 잘못했어, 메비우스띠라고 계속 돌아가. 잘했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어쨌든 좀 죄송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죄송하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고 계속 돌아가는 거야. 한없이. 그냥 두 손 들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해야지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알았어, 몰랐어. 성향, 교육형입니다. 교육형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뭘 이렇게 좀, 저 사람의 저거만 고치면 좋을 텐데 하는 어떤 지적, 긍정적인 지적, 이런 걸 좀 타고나신 분이에요. 가르치는 능력도 좋고, 이해력도 좋고. 그런데 명예, 권위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자존심도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의식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선의의 어떤 지적질을 좀 잘해요. 그게 나빠서 비난하고자 이런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거든, 지금 저게. 이것만 고치면 너무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싶고 개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 교육형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고등학교 1학년 자녀분을 데리고 오신 어머니인데요. 자기는 시어머니랑 사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한마디를 하면 이 친구 10마디를 한대요. 한 번은 이제 수제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자 그래서 수제비를 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좀 손이 느리신 어머니셨나 봐요. 이렇게 뜯고 있으니까 그 자녀분이 와가지고 밥 해먹고 살겠네. 밥 해먹고 살겠어. 그렇게 뜯어서 언제 먹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셨나? 시어머니 소환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등골이 오싹했대요. 그리고 뭐 이제 공부 좀 하라고 너 좀 공부 좀 하고 좀 응? 앉아서 좀 이러면은 엄마도 만만치 않다? 엄마 청소할 때 청소기 돌리는 눈빛과 홈쇼핑 그거 볼 때 눈빛이 완전 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를 하면 얘는 10마디를 한대요. 근데 원래 그래요, 성향이. 누군가를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형 분들의 직업은 가르치는 일, 교사가 많습니다. 교육형 자녀분들은 진로를 빨리 정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선생님을 거의 매일 만나잖아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 오랫동안 거의 초등부터 고등까지 12년 동안 거의 매일 선생님을 뵙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형이 아닌 성향의 아이들은 나 선생님 못하겠다. 선생님 나하고 안 맞아. 금방 알겠죠. 그런데 교육형 성향은 선생님 저런 직업이구나. 나 선생님 돼야지. 이런 걸 빨리 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꿈이 어릴 적 꿈이 교사였어. 선생님이었어 하는 분들은 교육형일 확률이 꽤 높아요. 어릴 적 꿈, 교사로 결정짓는 진로 결정을 빠르게 하는 성향이 교육형입니다. 자, 여기 직업과 전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 교육과 관련된 일이죠. 네, 초등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학. 그런데 여기 HRD 전문가와 관련된 HRD, 인적자원 개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 개인의 적성과 직무가 적합한가, 어느 직무에 이 개인을 좀 매칭을 시켜야 잘 근무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HRD 전문가에 대한 요구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다루어야 하는 분야가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막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도 그런 고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산업혁명 시대 때도. 하지만 다 변화가 되는 거고 확산이 되는 것뿐입니다. 소멸과 소실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전환과 변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 관련된 일, AI가 들어서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손길이 더 필요해집니다. 특히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형 아이들은 어떻게 댁에서 학습을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티칭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티칭 공부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놀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내가 공부한 거를 선생님이 된 것처럼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직접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보실 땐 좀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불러다 놓고 선생님 놀이 할 수도 있고, 뭐 대상이 없으면 강아지 딱 앉혀놓고, 미키, 오늘은 언니랑 영문법에서 부정사를 한번 끝내보자. 미키,
알아들었어? 멍멍해야지, 미키. 이렇게 뭐라도 좀 강아지라도 데려다 놓고 자기가 배운 거를 가르치면서 이게 뭐냐면요. 내가 배운 걸 말로 뱉어내면서 다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형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부법인데 부모님께서 보실 때는 아우, 쟤 완전 노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비두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진로 목표를 세워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육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로서의 어떤 적성을 빨리 발견하는 성향이에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인문계열 교육형인지 자연계열 쪽인지 예체능 계열 쪽인지 교과 교사 선택하시는 것만 잘 분간해 주시면 돼요. 자, 교과 교육 이런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수학과 물리 이런 과목들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한번 드릴게요. 이과, 자연 계열은 무조건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당연하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 계열 수학. 네. 그래서 눈치를 지금 채우고 계신 분들 계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니야. 괜히 저게 답이면 저는 물어볼 리가 없어. 뭔가 또 트릭이 있을 거야. 네, 맞습니다. 트릭이 있습니다. 자연 계열 수학만 잘한다고 간다? 아니에요. 물리를 잘해야 됩니다. 수학만 잘하는 문과생들도 있어요. 수학, 물리를 다 잘해야 돼요. 특히 물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리가 약한 자연계열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공과계열 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과 물리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우리 자녀가 교육형이면 어느 교과 교사가 적합할까를 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반대 성향을 알아볼 거예요. 완전히 반대. 근데 이 성향은 진짜 너무 반대예요. 이 둘은 정말 어떻게 맞닿을 수가 없는 반대. 추리형과 제작형입니다. 얼마나 반대인지 한번 보실게요. 먼저 추리형입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 머리가 터져요. 한 가지 정보가 들어오면 그 다음 거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막 끊임없이 나요. 추리력과 상상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마음,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걸 굉장히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다 중요해. 그래서 말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말하면 끝이 없어. 그냥 계속 이야기가 막 계속 풀려요. 계속. 생각이 많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의심도 많고. 왜 우리가 속담에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건넌다라는 말이 있죠? 이분들은 돌이 맞나 부셔. 그리고 돌 맞네. 그러면서 두들기면서 건너. 엄청나게 걱정과 의심이 많아요. 넘겨짚는 것도 잘해요.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쟤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좀 넘겨짚기를 잘해요. 제가 우리 직원분 중에 추리형이 완전 아주 주성향이 추리형인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출근할 때 제가 데스크 이렇게 앞을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고 제가 제 방으로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퇴근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제 방을 이렇게 노크하시면서 똑똑똑 들어오시더니 센터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퇴근할 때 직원이 CEO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은 덜컥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거는 그 사업 경영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퇴근할 때 직원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오면은 엄청 겁나요. 자, 저 너무 겁나서 네네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센터장님 저한테 뭐 기분 나쁘신 거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 왜요? 아니 평상시에는 들어오실 때 저 똑바로 보시고 안녕하세요 하고 오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내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면 이분 앞에서 다리를 모으고 배꼽 인사를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배꼽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로 뭔가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이게 내 머리 안에서 막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믿기 조금 힘들 수 있는 생각이 너무 많고 의심이 많아서요. 그런 성향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성향의 분들 그래서 마음, 심리 어떤 이런 걸 다루는 일이 잘 맞아요. 여기 지금 추천할 수 있는 전공과 직업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정보를 다루는 일들이죠. 법의학, 프로파일러 이런 쪽이에요. 범죄심리연구, 추리소설이나 심리상담, 언어치료 이런 것들이 적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추리형 분들, 자녀들 어떻게 댁에서 학습을 지도하면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내 생각을 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추리형은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고 나면 이래요. 답이 없어. 보기에 답이 없네. 이 선생님 문제 잘못 내셨는데? 답이 없잖아. 이러고 남들은 다 맞고 난 틀려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벌써요? 막 이러면서 정신이 없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생각을 넣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시험이라는 게 물론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객관식이죠. 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추리형 분들은 문학, 그러니까 시, 소설 이런 거에 되게 강하고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소월 시인이 쓰신 이제 시 중에서 이런 하얀 달을 보고 이 달은 슬프다 이렇게 만약에 느꼈다고 한다면 나는 안 슬픈데? 나는 이쁜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리고 수학이 좀 약합니다. 수리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수학에 우선되는 학습 계획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보가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계산기로 끝나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하지만 논술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학 가면 빛나는 성향이에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리형이 공부하려고 딱 앉아서 바로 시작 공부 이렇게 안 돼요. 잡념이 많아서. 잡념을 좀 끊어주셔야 되는데 온라인 학습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온라인 학습할 때 자,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잠깐 안드로메다를 갔다 오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고 끝나버려. 그래서 한번 통으로 쭉 듣는 게 아니라 한 10분, 15분 듣고 끊고 복습하고 또 한 15분 듣고 끊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복습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습하시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습할 때 잠깐 잘못 생각했어. 그럼 그게 팍 박혀서 잘 안 바뀌어요. 생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습 위주의 학습이 좋고요. 딱딱한 글들, 좀 철학, 경제, 예술, 역사 이런 쪽의 글들을 읽어서 생각을 좀 객관화하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성향들을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추리형과 반대되는 성향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추리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 뭐라고 했죠? 제작형이라고 했었죠? 네, 제작형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